의정부의 한 노인복지관 대표가 20대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알려지게 됐는데 여성은 복지관에서 퇴사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냉동 식자재를 냉장실에 보관한 업체가 경기도 특사경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 중에는 학교에 급식을 납품해온 업체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발표한 프로젝트가 한국형 뉴딜 정책인데요. 경기도는 디지털 뉴딜을 대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공배달 앱과 지역화폐가 핵심입니다. 의정부 경전철 고산역이 내년 5월 경전철 차량기지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는 최근 신설 역사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부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이 복지관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여성은 어렵게 취업한 복지관에서 퇴사했다고 했는데 보복이 두려워서 대표를 고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여성은 입에 담기도 힘든 일들을 용기 내어 올린다면서 지난 5월 13일 스승의 날 기념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만취 상태인 대표가 허벅지를 더듬고 얼굴을 쓰다듬었다. 2차가 끝나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직원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가지 말라며 자신을 꼭 껴안았다. 여성이 주장한 핵심 피해 내용입니다. 그날 밤 여성은 이 일을 팀장에게 말했고 이후 대표가 자신을 불러 딸 같아서 그랬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미안하다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하자 상사 중 한 사람에게선 보복성 발언을 들었다고 적었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일까? 복지관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오늘 외부 일정 오전에 있으셔가지고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나쁜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스킨십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뭐 그거 자체가 뭐 여자로 느껴서 그리고 고의적으로 했거나 그게 실수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요. 네. 해당 복지관은 한 기독교 관련 법인이 의정부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곳입니다. 법인 측은 지난 5일 복지관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이 그렇게 의사는 표현하신 거지만 이제 감사위원회가 따로 모인 거니까 그분들이 결론은 어떤 이제 의견을 내셔서 저희가 대표이사님께 보고를 하는 절차가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가운데 복지관 운영권을 넘겨준 의정부시는 수탁기관 측에 해당 사건의 진위 여부를 명확히 밝히라고 지시했습니다. 시는 일단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본 뒤 결과에 따라 수탁기관과의 복지관 운영 계약을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주훈입니다. 의정부 경전철 고산역이 내년 5월 경전철 차량기지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는 최근 신설 역사 설계를 완료했으며 해당 부지가 개발 제한 구역에 해당돼 경기도에 인허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역사를 건립하려면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돼야 해 국토교통부의 승인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한 음식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는데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냉동 식자재를 냉장실에 보관한 업체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에는 학교에 급식을 납품해온 업체도 있는데요. 적발된 불량식품은 20톤이 넘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떡 제조업체입니다. 냉동 창고로 들어가니 송편 상자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1, 2년 전에 만들어진 송편인데 유통기한을 15개월 넘긴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된 불량 송편은 1톤에 달합니다. 한 1년 한 4, 5일이 지났었는데 왜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거죠? 그럼 한 박스가 아니고 지금 박스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생각해요. 이게 왜 돈가스 제조업체도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학교 급식 납품업체로 창고 안에는 돼지고기 등
유통기한이 최대 8개월 지난 육류 제품 1.8톤이 정상 제품과 뒤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유통기한 지난 것들이 보관됐던 거예요? 아니, 안품 들어온 거예요. 안품 들어온 건데. 또 다른 급식 납품업체입니다. 음료 제조업체인데 냉동 보관해야 하는 과일 농축액 5.3톤을 냉장실에 보관했습니다. 식자재 보관 기준을 위반한 겁니다. 이게 냉장으로 보관했을 때는 실제적으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되거든요. 아마 이건 우리 작업자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작업 편리성 때문에 미리 꺼내놓은 것 같습니다. 한 드럼이 됐든 뭐 네 드럼이 됐든. 지난 9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와 추석 성수식품업체 등 총 360곳을 조사한 결과 44곳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모두 23톤으로 전부 폐기 조치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물론 근본 수사에서 제외된 업체들에 대하여서도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사전 계도 홍보하고 법규 위반 시 엄격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가 바로 한국형 뉴딜 정책입니다. 2025년까지 디지털과 환경,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이 세 개 분야가 핵심인데요. 경기도는 이 가운데 디지털 뉴딜을 대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공공 배달 앱과 지역 화폐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경기도의 디지털 뉴딜 핵심은 무엇인지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형 뉴딜의 추진 목적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공 플랫폼 확충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도민이 함께 공유하고 저탄소 에너지 사회를 구축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며 일자리를 강화해 도민의 삶의 안전망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사업은 디지털 뉴딜입니다. 디지털 경제의 기반은 데이터 수집이지만 현재 데이터는 일부 기업이 독점적으로 수집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작 데이터 생산자인 소비자는 배제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댐을 구축해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것인데 공공 배달 앱이 핵심 사업입니다.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해 도민 참여형 공정 디지털 SOC를 구축하는 것으로 공공 배달 앱 운영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공공 배달앱의 핵심은 데이터 경제의 혜택이 데이터의 생산자 그리고 경제 주체인 도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공 배달 앱과 지역 화폐와의 연계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BC카드는 10억 원 초과 매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지역 화폐 매출은 3억 원 미만의 매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화폐 사용이 증가하면 도민들의 소비 패턴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 골목 상권으로 전환돼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공공 배달 앱을 연계하면 과도한 수수료를 줄여 중소상인의 매출 확대로 이어져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만들고 있는 공공 배달 앱은 지역 화폐와 연계해서 경제의 모세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골목 경제, 지역 경제가 실질적으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공공 배달 앱인 배달특급은 다음 달 초 화성과 오산, 파주 등 3곳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최근 가맹점 사전 접수를 마감한 결과 3,700곳이 접수해 당초 목표보다 20%를 웃도는 등 인기를 끌면서 성공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얼굴에 웃음기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퇴사를 강요하거나 공동으로 작업해야 할 일을 경비원 혼자서 처리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경비 노동자 갑질 문제가 연일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갑질 문제를 겪은 경비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해줄 경비 노동자 갑질 피해 지원센터가 생겼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군포 소재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정모 씨는 불법 주차 승용차를 발견하고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승용차가 중앙선 가까이 주차돼 있어 도로의 통행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이를 발견한 차주인이 경비원에게 다가가 욕설을 퍼붓습니다. 인근 유치원장 박모 씨였습니다. 근데 그날은 잠이 안 오더라고. 잠을 청하는데도 그 말들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게 그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그런 행동을 했나 하는 생각에 잠이 안 오더라고, 그날 저녁에. 경비원 정 씨는 박 원장이 얼굴과 어깨를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일로 정 씨는 트라우마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경기도 경비노동자 갑질 피해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산재 신청 대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직 승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비 노동자 갑질 피해 지원센터는 입주민 등 갑질로 고통받는 경비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올해 7월 문을 열었습니다. 갑질 피해를 신고하면 공인 노무사를 배정해 심층 상담과 권리 구제를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계약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퇴사 압박을 하거나 단기 계약서 제작성을 강요하는 경우 욕설과 폭행 등의 갑질 행위가 접수됐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도 정당한 노동자로서 대우받고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휴게실 개선 지원과 인권 보장 등 경비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경비 노동자나 배달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 양주시로 이전이 확정된 경기교통공사 입지 선정 절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절차에는 문제가 있지만 재공모는 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의회가 고문 변호사 5명에게 의뢰한 법률 자문에서 집행부가 교통공사 설립 절차를 어겼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조례 위반 시 법적 근거가 없어 권한쟁의 심판이나 기관 소송은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입지 선정 결과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며 재공모 역시 이어갈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경기 지역 한돈 농가들이 소외계층을 위해 돼지고기를 전달했습니다.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는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에서 한돈 나눔 전달식을 갖고 소외계층에게 전달해달라며 5,50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기부했습니다. 기부된 돼지고기는 경기광역 푸드뱅크를 통해 차상위 계층과 독거노인 한부모 가족 등 7천 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협의회는 지난 1월에도 4,50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기부하는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119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587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영환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지난 2017년 167건에서 2018년 215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05건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징역 57명, 벌금 261명이며 74명이 재판 중입니다. 소방청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청했지만 피해는 줄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양주시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외식 환경을 만들고 외식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심식당 4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안심식당은 음식 국자로 덜어먹기,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이행하는 음식점입니다. 시는 지정업소에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후 관리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